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을 향해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에서 긴급하게 임시총회가 열렸고 일본이 퇴출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했던 군함도 마저 자격을 박탈당하게 생겼고 이에 유네스코의 일본 정부 대표부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유네스코의 경고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생떼를 쓰며 역사 왜곡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유네스코 측에서 일본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아픈 과거를 왜곡하면서 반성도 없이 과거 일제 제국주의 시대를 미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은 과거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과 한국이 일본에 조건을 내걸었던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과거 한국의 아픈 역사를 또다시 미화하려는 만행을 저질러 더 이상 보다 못한 유네스코 측에서 일본에 대한 자격 정지에 더해 심지어 퇴출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유네스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본에 대한 응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치욕스런 역사의 한 페이지죠. 일본에 의해 나라를 잃고 각종 서름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당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여기저기로 끌려갔고 그 중에서는 두 번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사도광산인데요. 일본에서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이 되었고 이곳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가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1141명의 조선인들이 노역했다는 일본 정부의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이들의 노역한 임금마저 체불하면서 돈을 떼어먹기도 했죠. 이곳에 끌려온 조선인들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도광산은 노예처럼 일만 하며 고통을 받았던 조선인들의 한이 서려있는 악몽 같은 끔찍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광산을 일본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 마냥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일본은 유네스코에서 퇴출될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회의장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단호한 어조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일본을 더 이상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들을 비롯해 유네스코의 공고사항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유네스코 임시총회는 이날 아줄레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조한 많은 회원국들이 일본의 회원국 퇴출에 서명했고 일본은 유네스코 회원국 징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결정은 신속했고 이에 일본 대표는 당황하여 제대로 된 발언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의 이 같은 결정에 일본은 분노하였고 유네스코 회원국에서의 퇴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부로 유네스코에서의 회원국 지위가 정지되었습니다. 반론 기회가 남아있어 아직 완전하게 퇴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었던 점에서 일본이 반론을 해도 다시 회원국 자격을 되찾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죠.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사도광산과 관련된 일본의 행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추천서를 제출했고 속전속결로 사도광산을 문화재로 등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등 과거 일제에게 당한 역사가 있는 많은 국가들이 반발을 하며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일본은 사도광산을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라며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했다고 전했지만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에 대한 내용은 쏙 빼버리면서 역사 왜곡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이 유네스코의 군함도를 등재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20년 6월 일본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유네스코의 경고까지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더더욱 크게 반발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자신들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하며 한 나라의 유적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한이며 타국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유네스코 측에서는 일본의 추천서를 받고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 추천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유네스코 측에서 심사를 거절해버렸습니다. 당황한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문의를 하며 왜 심사를 거부했는지 항의를 하자 유네스코 측에서는 일본 정부가 보낸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일본의 심사 요청을 기각해버렸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조선인 강제노동과 사도광산의 범위 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제노동과 관련된 한국의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자료를 보내 유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었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국제관계에 따른 문화재 등재 신청은 이에 관계가 걸려있을 경우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유네스코는 규정에 따라 일본의 항의를 기각한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추천서를 검토하던 중 일본이 유네스코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군함도와 관련되어 일본은 유네스코의 권고를 위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군함도 역시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유적인데요. 일본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석탄을 캐며 사람이 아예 취급을 받고 차별을 받으며 헛되이 목숨을 잃었던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과거에 이곳에서 강제로 일했던 조선인은 역사적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들은 조직을 구성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많은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군함도가 등재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문구가 군함도 유적 설명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죠. 적어도 이곳에 있었던 역사만은 진실된 그대로 전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표기를 막기 위해 꼼수를 동원해버렸죠. 바로 강제 동원한 역사 부문을 배제하고 특정 시기만 고려해 유네스코의 문화재 등재를 요청한 것인데요. 1850년부터 1910년대의 시기만을 특정해 메이지 산업유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과 관련된 역사 부분만 쏙 빼버리고 등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거센 항의로 전체 역사를 다 담아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고 결국 일본은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동원 사실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토쿠니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유네스코 유산의 강제징용 사실을 반영하라는 요구에 정보센터 설립 등 해석 전략 준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일본이 약속을 지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유네스코는 사도 광산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검토하게 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권고했음에도 일본은 군함도의 조선인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이드나 팜플렛 등 그 어디에도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죠. 문제는 유네스코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렸을 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미 1차 경고를 주었음에도 일본은 전혀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단 등재만 시키면 된다는 마인드로 그 후에 약속 따위는 전혀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을 유네스코 측이 비밀리에 파견한 공동조사단이 발견했고 유네스코 측에서는 일본의 이중적인 행동이 관찰되었다며 당시에도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본에 엄중히 경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러한 것에 참다 못한 유네스코에서 결국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일본 단죄에 대해 벼르고 있던 유네스코의 행동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게다가 일본 퇴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재된 일본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군함도도 자격 박탈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된 이후에도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세계유산에서 탈락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영국 리버풀이 세계문화유산에서 박탈된 일이 있었죠. 2021년 축구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던 리버풀은 유네스코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회원국들의 결정으로 자격을 잃었습니다. 세계무역의 중심지이자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2004년 세계유산에 올랐던 리버풀은 에버튼 FC의 신규 축구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허가하는 짓을 저질렀는데요.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항구 도시의 모습이 축구장 건립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아주 오래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는 리버풀의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이죠. 현재 군함도도 이와 같이 명단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내거는 보편성과 진정성의 훼손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문제의 발단이 된 사도광산의 등재 배후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역할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이런 조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던 것만 취하려던 일본은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되었고, 일본은 유네스코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입장만 나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베 총리는 자신이 추진했던 사도광산의 등재가 일본에게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만약 이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았으면 아베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박탈된 회원국 자격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일본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